오늘 두 분은 시장 체감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제가 나 이거 좀 읽고 갈래. 네네네. 네. 장수 말벌님. 네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돈이 좋은 겁니다. 네, 이 멘트 받아서 오늘 네. 장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근데 요즘에 매매를 아주 잘 못하겠어요. 왜요? 장중에 사회를 보다 보니까요. 아이고. 아, 우리 명 진행자님. 아니, 그러셨군요. 그냥, 네. 네. 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뭐 주어진 길에 열심히 해야죠. 분석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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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장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막판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 보고도 이렇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올라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패턴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저가 안 깨고 지수가 약간 이제 들어올렸다고 해서 괜찮은데 어차피 키는 다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을 거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 그대로 또 연장돼서 조정이 좀 길어진다. 따라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왜 좋은 쪽, 더 가야 된다. 아니다.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팽팽하게 맞섰으면은 네. 이번 주말 때부터 나오는 뉴스는 거의 이제 미국 시장 경기 침체부터 뭐 이제 안 좋은 얘기만 쫙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약간 사자라고 하는 그 황소를 좀 누르는 느낌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네. 오늘도 보니까 단적인 예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 아침에는 오전에는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그냥 와장창 밀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저가 매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리더라고요.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엔 셀트리온 가지고 또 와장창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약간 받아내는 느낌 쪽에서 코스피는 다시 또 삼성전자는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쪽이지만 자꾸 뭔가 누르려는 힘은 좀 컸다라고 보는 게 제 나름대로 혼자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네. 제일 이렇게 궁금한 보셨고. 제일 예. 궁금한 게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휘둘렸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 현재 이거 인포메이션 3,000번 화면으로 보면은 거래소에서 9,861개요. 순매도가 선물이. 코스닥도 7,100개고. 네. 이쯤 되면은 지수가 많이 밀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거는 거의 보합이요. 현 선물 다 외국인 팔았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조절이 된 거죠, 이 지수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비밀은 삼성전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네. 삼성전자는 지수가 뭐 선물로 어떻게 저떻게 하든 간에 지수는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삼성전자는 필요하니까 사야겠다. 붙들어 맺고. 네, 거긴 하고 거기다 중간에 SK하이닉스는 또 쥐락펴락하더라고요. 쥐락펴락. 네, 그러면서 막판에는 또 요즘 SK하이닉스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상증자죠. 네. 너희도 할 거 아니냐. 지금 보면 돌아가면서 다 네. 한 번씩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희도 할 거 아니냐라고 약간 기정사실화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결국 유상증자 할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건 2분기 실적 나와 보는 거 보고 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별로 안 흔들리죠. 나머지 또 그동안에 좀 움직였던 종목 또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신저가 나오고 예. 이게 시장의 하나의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계좌가 이쪽에 좀 포함되어 있다. 시장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 반도체나 좀 주도 쪽에 좀 포함되어 있다. 예. 해볼만 한데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는 게 분위기 같습니다. 체감하는 시장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소장님 의견 그렇죠. 한번 체감하는 게 들어보겠습니다. 다르죠. 이준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 하나에 만족하시지만 저는 햄버거 하나에도 끔찍 안 하죠. 배가 최소한 2개는 먹어야죠. 저도 좀 먹어요. 그렇습니까? 원래 2개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햄버거 하나 갖고 택도 없지. 예, 제가 조금 전에 2개를 먹고 왔거든요. 쉑쉑버거를. 예. 그것도 아무튼, 쉑쉑으로. 예, 바로 이 쉑쉑이 주문에 있으니까. 아무튼 자 시장이 좀 변화가 약간 미묘하게 좀 나타나죠. 일단 이제 고점에서 약간 꺾인 상태인데 김민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기둥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조금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모습은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좀 변동성을 나타내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그 HB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걸 해외 NDR을 또 해갖고 맥커리 또 리포트도 오늘 나왔고 뭐 이런 어떤 뭐 긍정적인 뉴스는 삼성전자는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좀 폭탄들이 몇 개 터지죠.
최근에 유상증자 폭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예.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과 OCI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확 밀리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별 이슈이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텼었던 주가들이 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3, 4% 빠지는 거 제 기준으로 보면 5, 6%, 전 6% 이상 빠지면 이거는 굉장히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그 무슨 재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OCI 같은 경우는 뭐 좀 뭐 특별히 보지만 뭐 그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이제 뭐 치료제가 미국의 이제 그 의료보험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악재들이 있고 뭐 그런가요? 합병 비율 얘기 나오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게 특별한 뭐 결정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스쳐 얻어맞았는데도 한 그렇게 세게 빠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죠. 결정타로 맞았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스쳐 맞았는데 얘가 다운이 돼버린 거죠. 그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50일 신저가로 내려가는 애들은 정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야 진짜 얘도 못 오르네 했던 것들이 조금 올라가죠. 오늘은 이제 의외로 소비주들이 강했습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BJF 리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주도주들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이제 좀 넓어지는 부분들까지 보면 시장 강한 거죠. 강하지만 시장에서 지뢰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떠한 신호일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종목과 그 지뢰가 상관없다 하더라도 네. 지뢰가 터지기 시작하면 뭐 땅이 진동하면 나까지도 흔들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예. 그런 요소들이 유상증자부터 시작된 지뢰들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거 제리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쭤볼게요. 네. 저 라면값 내린다는데 네. 농심이 4%나 뛰었어요. 네. 이거는 뭐 사후적이나 하나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싼 맛에 많이 팔릴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뉴스에 농심이라는 두 글자가 뉴스에 떴기 때문에 그냥 농심부터 산 거인가요? 50원 100원이었나요? 그 새우깡이 글쎄 뭐 새우깡을 네. 50원 내리나 뭐 신라면을 50원 내리나 뭐 네. 어. 그렇게 올리고 50원 100원.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약간 방금은 소비자로서 네, 말씀하신 네. 느낌인데. 갑자기 따끈한 거죠. 내릴 거면 근데 그렇게도 못 내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원가 구조 봤었을 때 밀가격부터 이제 운송비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빠진 건 인건비부터 나온 부분들은 여전히 견고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은 그거 같습니다. 약간 정부랑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예. 근데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총리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 쪽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을 덮었다라는 정도. 이게 제일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을 덮었다? 실적은 어차피 어. 그래서 이만큼 뭐 지난 한 두 차례 총 세 차례죠. 세 차례에서 올려놓은 거 가격 대비해서 생색내기죠 가격 정도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익이 이만큼 날 걸 대비해서 조금 훼손되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익 구조는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그 스프레드는 유지가 돼 있으면 뭐 그냥 그 정도 가는 구조 아닐까요? 근데 약간 불확실성을 봉합했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두 말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정부가 대놓고 민간 기업한테 가격을 뭐 올려라 내려라 하기는 어려운데 인사 한번 써주니까 알아서 이제 눈치를 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이지만 글로벌 매출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다른 판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원가 구조랑 매출 구조를 그 가격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비교하는 예로 우리가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9년 만에 우리가 작년에 올렸거든요. 예. 그 사이 중국은 4차례나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들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도 아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쪽의 매출 구조가 높다라면 그들도 고민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저렇게 지금 뭐 으르렁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부총리께서 하셨는데 가만히 있자니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한 게 아니겠나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걸로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예. 한꺼번에 다시 올릴 수도 있죠. 오.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어쨌든 그래서 주가도 그 정도 반등을 준 것 같아요. 오늘 뭐 진짜 이게 센 거였다라면 뭐 진짜 7, 8% 올라갔겠지만 저희도 올라간 거는 모두가 다 합의점을 찾아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또 주식 얘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가격표에 보면은 뭐든지 이제 전부 예를 들어 라면 같으면 4,500원이니까 최소한 뒤에 공이 2개 붙잖아요. 0이. 그리고 요새 이제 10원짜리, 50원짜리는 0 뭐 이거는 그것도 하는데 사실 소액 결제도 다 카드로 하고 뭐 현금 안 갖고 다니는데 분식집에서 4,500원 받던 라면가 이렇게 되면은 4,450원으로 좀 낮춰가지고 10원 단위로 가격표 좀 따닥따닥 바로바로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요? 전국의 분식점 네? 점주분님들께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라면값 내렸는데 왜 분식집 라면값은 안 내려?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자영업자님들 너무 힘드신데 조금 봐주면. 뿐 아니고 더불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이 인플레이션 시기라는 것이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원재료도 올라 뭐 임대료도 올라 인건비도 올라 해서 훅 올리는데 정확하게 계산 안 하거든. 그리고 경제 한 8,000원 하든가 그러면 인플레이율만큼 해서 뭐 8,800원 뭐 8,500원 하든지 8,000원 하든가 올리면 10,000원이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에서 보면 메뉴 코스트라는 개념인데 이게 그 실제 현실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8% 했다라고 8% 올릴 수 없는 게 임대료가 만약에 10%가 올라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전기료가 15%가 올라버렸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전체적인 썸으로는 8%지만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8%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4,450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수도세가 올랐어. 그럼 4,460원으로 바꾼다? 4,440원을 바꾼다? 이 비용조차도 그 말도 일리는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러프한 가격에서 맞추는 거죠. 네. 그런 오케이. 것들도 그 부분은 차 소장님 설명을 억셉트하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죠. 그거냐 뭐냐 내려올 땐 좀 내려와야 자꾸 되잖아요. 인플레 하면서 덩다리로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흔히 말하는 그 P와 Q인데 P 올리는 것만큼의 이상으로 Q가 빠지면은 저 지금 그렇거든. 나 저기 마석도 형사 보러 가야 되거든. 1편도 봤고 2편도 봤으니까 우리 동석이 형 의리로 봐줘야 되거든. 재밌습니다. 극장 가서. 네. 아 근데 조금 이게 손이 안 나가. 왜요? 그 티켓 예전에 내가 뭐 CJ1인가 그 카드 있을 때는 뭐 우에 하니까 뭐 아주 싸게도 본 적이 있는데 통신사 할인 받으세요, 소장님. 통신사 할인? 네. 네. 방법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알뜰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오토바이 영상 보내드리고 보셨죠? 그럼 보러 갈게. 보러 갈게. 그거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네. 저 오징어 같은 것도 통신사 할인돼요? 팝콘이나? 그건 영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소장님, 그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CJ CGV에 갈 때 옥수수 복장을 하고 가시면 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CJ CGV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벤트로 옥수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누가 기획했느냐. CJ 여러분 오해하지 CGV가 마세요. 저희 영화 자자자 아닙니다. 막 켈리 네. 쿠키님이 답을 딱 주시네. 제리 형 소장님 티켓 사줘요. 이게 뭐 제가 20장 사드릴 테니까 누워서 보세요. 그냥. 자, 저희 시장 이야기로 시장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 돌아갑니다. 네, 시장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아. 국내 이야기 좀 했으니까 차 소장님 자료 보기 전에 미국도 잠깐 언급을 좀 하면 빅테크주들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요 내용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심상치 않던데요. 심상치 않다고요? 아니 그렇게 올랐는데 좀 이 정도는 네, 당연히 밀릴 때가 법하다.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구간 같고요. 거기다 뭐 오늘 나온 얘기는 뭐 다 하나씩 또 출동했죠. 골드만삭스하고 뭐 다 UBS 나와가지고 좀 비싸. 그러니까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뭐 6% 한 뭐 2.5%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란 건 맞는데 뭐 속도 관련된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네. 나오는 변화 같고. 근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그랬죠. 그냥 아예 다우 쪽 종목 아닌 이상은 뭐 오늘 미국 시장은 다 우르르 하는 분위기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스닥에서 나오는 변화가 그러니까 당장은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미국 기업들 실적의 그 절대적인 수치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EPS는 계속 하향되기 시작했다 보니까 거기 눈높이 맞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좀 즐겨왔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옳았구나. 또 골드만삭스는 자 해치 준비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이게 다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경계감은 커지는 분위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 뚜껑 열어서 그래도 눈높이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그냥 상저하고로 봤던 실적 분위기로 그러니까 상저하고로 나갈 수 있는 쪽은 빅테크 쪽이죠. 나머지들은 뭐 네네. 아직 경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하는데 그런 기업들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워낙 독주가 심했었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똑같은 얘기에 반응하는 정도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쳤는데 KO가 당하는 것처럼 지금 증시의 체력이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게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이익을 한번 확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익을 나셨던 분들이 계속 수익이 났지만 옆에서 보면 딴 애들이 안 따라왔잖아요. 나만 오롯이 수익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증시개혁원의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이제 좀 생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저쪽에서 때리면 그래 뭐 더 갈 수 있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50% 수익 확정할래 이 욕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나. 지금은 장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차 소장님 자료 보면서 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지금 5월 산업 동향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이죠. 지난달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반도체 재고가 늘어난 부분들이 이제 재고가 이제 줄지 않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산업 동향이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저 산업 동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금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데 이번 5월 산업 동향에서 과연 반도체 재고가 좀 줄어들었는가? 물론 지금 우리가 HBM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존 메모리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증권사들이 조금 이제 소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28일 날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수준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28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이죠. 이제 이거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좀 같이 그냥 정리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이 부분 한번 좀 좀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미중 간에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롯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그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지금 뭐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또 우회로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미세 공정 못 들어가지만 미세 공정 아닌 건 또 합작사를 좀 대규모로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차량용이나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단순하게 미중이 싸우니까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움직임도 그렇고 요 부분 한번 보실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것만 갖고도 뭐 몇 시간짜리 얘기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짧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6.18 축제라고 있었습니다. 중국 이제 온라인 축제인데 여기서 우리 화장품에 대한 위상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보면 여전히 중국이 많은데 일단 성장세가 꺾였죠. 성장세가 25% 꺾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 베트남 이 시장이 이제 물론 이제 금액 단위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ODM도 들어가 있어요. ODM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 보고 여기서 보면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하는데 탑 브랜드 5위 안에 한국 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LG 생활건강 후가 스킨케어 분야에서 7위를 차지했다는 거. 10위권 안에 들어온 것도 후 하나밖에 없다. 근데 지난해보단 떨어진 거네요. 지난해 2위였는데 떨어졌다라는 조금 이제 현상을 좀 어떡하고요. 애경 산업이 이번에 좀 급등했어요. 판매가 157억 이 기간 동안 팔아가지고 와이어 기준 22%나 늘어났어요. 근데 절대치로 보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어쨌든 애경 산업이 나름대로는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게 정부 발표고요. 근데 베트남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제일 높네요. 43.3%. 높아도 절대 금액 자체가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쪽 시장에서 우리 이제 K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이제 화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면 새롭게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자료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베트남 이번에 대통령께서 베트남 순방이 다녀오신 있었죠. 예.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자료 속에서 나온 건데 나름대로 우리가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중국이 거차오 열풍, 애국주의 요거는 우리가 항상 상수로 두셔야 된다. 특히 요거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요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얻어 걸린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위상, 요게 이제 정부 발표로 나왔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 서비스 글로벌 위상이에요. 보면 우리나라가 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7위, 의료기기도 7위, 그다음 화장품은 글로벌 3위, 의료기기도 글로벌 5위. 최근에 다 주가 퍼포먼스들 좋은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이 글로벌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단편적으로 드러난 정부 발표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의미 있는 얻어 걸린 정말 좋은 자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눈에 우리 딱 보니까 예. 정말 이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수출 잘 되고 이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화장품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네. 맥커님 네. 혹시 니들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 왠지 예측 가능한 느낌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니들샷 그리고 리쥬란 이 조합 두 개로 피부 그러니까 요 두 개면은 합치면 한 6만 원, 7만 원 된대요. 두 개 합치면 20만 원짜리 피부 레이저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럼 피부 관리가 딱 네, 끝나는 제가 피부 거예요? 재생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니들샷이 뭐냐면 거의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혹시 아시죠? 니들, 니들 니들은 바늘 아니요? 니들이 뭐라고 할게 니들입니다. 글쎄, 니들 바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바늘인데 미세한. 예, 그게 이제 입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대요. 전 얼굴에 뭐 났을 때 네. 그렇게 미세한 아, 마이크로니들 예, 예. 그런 거 패치 붙이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화장품으로 응용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도 이게 요즘- 영양분을 넣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게 뭐 피부로 들어가서 약간 따끔따끔하게 좀 살짝 따끔따끔하대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쥬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전 알죠. 네, 전 압니다. 리쥬란이라고 네, 네. 또 유명한 미조랄? 비듬냐? 주란. 유준환이라고 이제 피부 재생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근데 소장님은 피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겁니까? 글쎄,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두 가지 조합이 요즘에 뜨고 있는 하나의 피부 이게 재생 그러니까 좀 저 같은 이런 썩은 피부들은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투자 아이디어랑 연결시켜서 한번 체크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니쥬란 콘주라는 이제 주사부터 필러까지 네. 나온 그 파마 리서치. 이 회사는 좀 작은 회사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 가끔씩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또 네가 유튜버처럼 또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하나 리서치는 아까 네. 저희 윤지호 대표님도 그 비교하는 장표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어이구 깜짝이야. 네. 이거는 가끔씩 품절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앞서 소장님 표처럼 저희가 이게 의료기기 영역과 화장품 영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성격이죠. 근데 성과 나온다. 그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화장품 쪽은 추세가 네. 뭐 저희가 ODM, OEM 이야기도 했었는데 또 다른 추세는 단순히 막 색조로 더 화려하게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그 내실부터 좀 피부를 의료랑 합쳐져서 좀 잘 정비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화장품 시장하게 되면 세계 권역으로 많이 나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 중국, 일본 4개네요. 거기다 동남아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아직까지 중국이 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을 손절해도 저희가 이쪽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카바는 가능하대요. 워낙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거기다가 또 떠오르는 시장 동남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더운 나라인데도 바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바르고 싶어합니다. 아니 그 월남에서 화장 바르고 바깥에 나댕기면 그 화장 다 흘러내리지 않나? 더워서. 베이스가 선블락으로 시작을 한대요. 제가 화장을 하고 베트남 여행을 가봤는데 유지가 잘 됐습니다. 아, 유지가 네. 유지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발달하는 과정도 화장품하고 맞물려 있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화장 잘 거의 못 하셨죠. 분만 바르는 정도죠. 분부터 제 느낌 남자분 분부터 시작했다 이제 기초가 들어간 거죠. 로션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 기초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색조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나가려면 그리고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뭘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얘기한 아까 같이 이제 뭐 처음에 의료기기를 이용했던 필러 힐러 같은 뭐 보통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 미용까지 이제 바르는 것까지 이제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세대의 변화죠. 제 동기들 만나면 정말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혼 막 시킬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남자 친구들 모이면 갑자기 박피하고 온 애들이 이제 나타나면 너 어디서 했느냐, 예, 뭐 싹 갈아엎고 나온 애들 보면 피부 톤이 달라져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화장하고 다녀요. 박피라는 게 저 껍데기를 벗긴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꺼풀 벗겨내는 거죠. 한꺼풀 벗겨요? 벗겨내면 뭐 주근깨나 뭐 이런 거 다 싹 없어지니까 어쨌든 안 이게 아픈가? 모르겠어요. 아플까봐 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저기 지금 추석 전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추석 이후에 한번 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비포 거예요? 애프터. 그럼 비포 애프터 한번 비포 애프터를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친구 피부과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갈아엎고 오신다고? 네, 여기 좀 저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죠. 시대의 변화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게 그 하나의 흐름으로 네. 읽어내야 된다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동남아 갔을 때는 보조금 줘가지고 화장을 시켰었는데 이제 뭐 베트남도 화장을 하니까 그런 벌써 시대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준비하신 내용은 다 하나 끝났나요?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까? 예. 마지막 이거고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이제 이성수라는 그 블로거 분 자료를 갖고 오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그분이 올리신 자료를 허락을 받고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개인 투자 자금의 이제 순증을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인의 순매수를 더하거나 빼고 여기에 고객예탁금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가감을 해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 개인이 1.2조를 샀거든요. 예. 근데 고객예탁금은 안 늘었어요. 그럼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조가 늘은 거죠. 근데 고객예탁금이 좀 최근에 좀 빠지면 이게 똔똔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그 동학개미운동 때는 약 한 125조 정도 개인의 순증이 있었다가 이게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트렌드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이 5월 달에 순증은 좀 빠졌다.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채웠었죠.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사면서 삼성전자 개인이 좀 팔았었던 이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여기 좀 빠졌고 이분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 추세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 9월 달이 되면 자영업자분들 그 코로나 때 대출했던 건 이제 세 번째 만기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또 연장해 주냐 안 되느냐 아직 정부가 이제 결정 못 내렸어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또 뇌관으로 작용하게 되면 개인 투자 자금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좀 약간의 과격한 뭐 뇌피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수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수가 강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자금이 만약에 9월 달에 빠져나간다라든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수급 논리상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가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오늘 일부에서 윤주 대표님한테 들었던 중에 제가 이제 제일 그거 확 다가왔던 게 이제 될 산업과 그 내에서도 될 만한 회사를 갖다 붙들어라. 그러면 이게 주식 투자에서 뭐 실패는 안 한다 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들린 뉴스 중에 갑자기 그 뭐야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 한다면서요.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도 지금 좀 떨어지나요? 고물. 그것 때문에 오늘 움직였는데요. 뭐가 움직였죠? 뭐 그냥 항상 싼 게 움직입니다. 싼 게. 네. 1,몇백 원짜리가 한 20몇 % 올라가는 이런 장. 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거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늘 뭐 네.
지금 일단 인프라 투자 막 진행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나온 부분을 살짝 또 포장해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설하러 다니면서 나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할 거다. 이거 앞으로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총선 내년인가요? 네. 총선이요. 예, 내년. 총선 있죠. 네. 이제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엔 또 자영업자 대출 또 연장할 겁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것도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장비 쪽에서 아니 뭐 인터넷 총선 인터넷을 그럼 그 넓은 미국에 다 간다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돈이 된다고요? 못합니다. 이거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에서 하는데 왜 우리 통신장비주가 움직이죠? 다 그 회사 그러니까 그 나라 중심으로 움직일 텐데 이거 지금 연결되는 연결고리 수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통신사 네트워크 사업부 쪽이 따와서 그 다음에 통신사 사업자들이 같이 납품하는 구조 이렇게 가기 시작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5G는 이미 통신사들이 다 손절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고주파 다 반납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2분기 매출도 절벽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미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이제 예산 받은 부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까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 아시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운전해도 마저 운이 차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넓은 땅에 이거 만약에 또 오지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커버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LEO 즉 저궤도 위성 인터넷 이쪽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쪽에서만 중심으로 권역별로 딱 초고속 인터넷 해놓고 거기다 또 와이파이죠. 그러니까 픽스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쪽으로 그 와이파이를 확장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그 저궤도 위성 쪽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흐름들 보면서 보시는데 이것도 저궤도 위성도 소모품이에요. 위성 3년 쓰면 바꿔줘야 된답니다. 네. 그러면 가서 또 열심히 스페이스X가 가서 또 가가지고 그데다가 다시 가지고 내려오고 새로운 거 갖다 올려놓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를 저궤도 위성이다 보니까 지구에 비해서 촘촘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배부터 그러니까 선박을 운영한다 아니면은 뭐 또 저 에베레스트 산 가 있다 아니면 저 미국 어디 텍사스 이상한 선인장 옆에 있다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발달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5G망이 가장 그나마 구축이 잘 된 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2020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수년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도에서 지금 현재 2군데 통신사의 5G 장비를 따옴으로써 지금 1위 사업자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그때 원포인트로 UAE를 한번 다녀오셨죠. 그 통신 장비 따로. 근데 저는 그 UAE하고 미국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미국이 사우디하고 이제 관계에서 UAE한테 우리 삼성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화해를 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달려가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발등에 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럼 5G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G 갖고는 안 되고 5G는 이제 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깔아야 되는 당위성에 화해를 빼버린다라는 개념이죠. 예.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넓은 지역에 있어서 중소 단위에 있는 기업들 이제 거기 통신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들이 다 화해 장비를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화해 장비를 못 쓰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물론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수혜를 보겠지만 그 틈바구니가 우리한테 열리는 가능성도 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 틈바구니는 우리한테 충분히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뭐 종목 안 찾아도 되고 기본적으로 나 이거 5G라고 알고 있는데 뭐 짜달실이 뭐 빠른 것도 없고 나 편한 걸 뭐 못 느끼겠어요. 지금 5G 학원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5G 이게 장비가 깔려 있는 거 하고 네. 통신사들이 이걸 우리 소비자들을 속인 건 별개의 문제죠. 속인 거예요? 속인 거죠.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소송감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5G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게 가입한 게 지금 1년 넘었지.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중간에 LTE로 바뀌어도 요즘은 잘 LTE로 안 바뀌거든요. 그건 깔렸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활용하는 문제는 좀 별개 문제 치더라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저는 길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씨 있다고 해도 벌써 저희 수주 받았어요. 버라이즌 쪽에서. 근데 2차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2차 수주에서 멈춰 있습니다. 2차 수주에서 네. 2차에서 그러니까 발주한 물량 1차, 2차, 3차 가는데 2차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왜요? 그게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 네. 나와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그들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5G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차도 가기 시작하면 5G를 안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은 나라다 보니까 5G로 그러면 권역마다 다 중간중간 기지국마다 다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으로 데이터 받고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도조 만들어 놓고 AI 칩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이거 뭐 1초에 10억 경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야 가장 완벽한 어딜 가나 미국 전역을 다 커버리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텍사스 선인장 옆에도 뭘 하나 깔아놓 그 코요테가 와갖고 다 물어뜯어 그거. 맛있어요. 어?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5G는 그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특화망이라고 그래서 5G 특화망이라고 한다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자 요 사무실 안에 이 안에 이제 사족 로봇도 사족 보행 로봇도 돌아다니고 이제 물류 청소기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다 깔려고 하게 되면 여기만 5G 해놓자.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만 딱 특화된 요 구석에만 할 수 있는 그래 뭐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공장 안에서만 5G가 될 수 있게 딱 집약하는 산업들이요. 아유 씨 5G는 됐고 그냥 저 와이파이 켜놨는데도 버퍼링 자꾸 생겨가지고 그 뱅글뱅글 도는 거 생겨 그 끄고 그냥 LTE로 하면은 잘 나오더만. 그거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폰이 구려서 그런 건가? 에? 이거 뭐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구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5G에서 LTE로 바꾸는 기능이 아니라 버퍼링이 일어났는데 그걸 끄고 하는 게 와이파이를 끄신 거 아닌가요? 그 와이파이를 껐단 말이에요. 그거 와이파이랑 5G랑 다른 거예요, 수장님. 아니 그렇게 지금 5G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라도 좀 제대로. 와이파이는 이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 내가 주일놈이요. 내가 주일놈이고 그러면은 아까 통신장 위주 들썩 바이든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방침 수혜라고 우리 작가님이 적어주셨고 그래 했는데 답변을 갖다 요래 저래 했는데 결국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그냥 한 시총화 한 1, 2천원 요런 가벼운 것들 뭐 주가 한 1,몇백 원짜리 요런 것들만 움직이는 장이니까 요런 뉴스 나왔을 때 그냥 짧게 그냥 하고 그냥 잊어버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코멘트. 노코멘트라는 얘기는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네. 네. 오케이. 또 하나 궁금한 거 한전 왜 이래요? 한전이요? 전기값 안 올린다며? 안 올려준다며? 한전 왜 이렇게 한 이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전이 그동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한전에 이제 전기료가 있고 원가가 밑에서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원가가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이 날 때가 있고 손실이 날 과거 정부에서는 어땠냐면 이게 손실이 나면 한전채를 발행했다가 네. 이익이 나면 한전채를 상환하고 이제 이런 예. 구조였었는데 지금 이제 2022년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거죠. 일단 원재가에 급등해 버렸고 원화가 이제 약세이다 보니까 두 방을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 원가 확 올라가 버린 네. 거죠. 원가 확 올라갔다 지금 원가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원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길을 이제 찾는 거죠. 아.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정부는 이제 지금 뭐 일단 장부가 좋아진다. 정부가 좋아지는 거죠. 정부가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이번에 동계언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누적 적자를 얘기하는데 그 누적 적자를 끌어올리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전기료 올라가니까 올여름에 이제 에어컨 못 틀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리포트를 보면 원가 개선 때문에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못 올렸다고 해서 악재가 아니라 밑에 춤추던 원가가 지금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요? 이것도 한때 그 옛날에 그 일간지에 금요일 석간에 보면은 막 하단에 이만큼씩 해갖고 슈퍼 왕개미 깔아 막 그걸로 막 도배되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 예? 토요일 날 뭐 역삼역 몇 번 출구 뭐 어디로 오시라 이러고 하던 그 시절에 보면 그때 한때 이거 한전 이것도 국민적 한번 행사한 적이 있는데 언제고 그게? 외국인들 막 들어오면서 이제 저퍼주 나오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나오고 막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강남역 어디 뭐 몇 번 출구 무슨 뭐 이런 시대였죠. 그게 벌써 한 20년 더 된 것 그 같은데. 왕개민가 왕머식이 그거는 뭐 맨날 유대인 잡은 얘기만 했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그때 거기 신문에 나왔던 분 중에 몇 분은 아직도 활동하시죠? 아직도 알겠습니다. 중간에 학교도 좀 갔다 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저는 요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한국거래에서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좀 봤더니 저희가 AI 한참 동안 이야기할 때 의료 AI 어려. 네, 어. 의료, 네, AI 이야기 여러 번 했었는데 요 관련 주들이 뭐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의료 AI 한번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요? 네. 왜요? 제가 뭐냐 하면은 네. 몸살이신 거예요? 저는 네. 꾼이 아까 노코멘트입니다 내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지난 화요일 날 그 승희 네. 씨가 CJ CGV 물었을 때 정말 용감했던 거야. 타세요 하고 끝났잖아. 이제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알아들으라 이 말이지. 말을 아니, 아끼겠습니다. 제 너무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내가 해체 이런 거 이제 제번 지쳤고요. 예.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굳이 많이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주가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여기서 또 더 좋은 이제 지금 나오는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좋게 해석해서 이 혹시나 모를 고점에 사실까 근데 봐. 이제 그 네. 쭉 봐오셨던 분들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면 딱 애청자분들은 들으시겠지만 오늘부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차 소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점검해 볼게요. 저는 뭐 네. 제가 깊게 모르는 분야라.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저도 이해는 좀 안 되는 분야라. 김희수 대표께서 이해가 안 말씀하시는 된다는 게 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이 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요거는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분야라서 제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김희수 대표님께서 보시던 뷰가 맞았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 얘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하나의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웨덴에서 루닛의 하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AI 의료 AI 쪽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서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중요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질병이 아니고 질병. 질병은 무슨 질병? 질병. 사회자님, 아 네. 네, 맞습니다. 좀 요즘 치시는군요 사회. 정확한 발음을 네. 그죠? 네, 어. 정말 정확했습니다. 병 질병을 진단할 때 의사 2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의사 2명. 네. 근데 이번에 스웨덴에서는 의사 1명 그 대신에 AI 의료 쪽을 채택할 수 있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인력 하나가 2명 있던 게 1명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채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 하나가 이게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병원들이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떤 성과를 보이겠느냐 라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AI 의료 얘기를 하면서 비급여 급여 얘기를 잠깐 드렸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보험 쪽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비급여 쪽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실손보험 쪽으로 해당되면서 저희 수가가 그러니까 부담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급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들어갈 때 이번 AI 의료 관련된 항목을 급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보험 처리가 그대로 돼버리겠죠. 얼마나 싸집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지겠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기술 자체를 지금 FDA에서는 긴급 승인해 줄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문제가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의사들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인력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 간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무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처방전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풀어놨습니다.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이런 AI 의료가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거기서 일손을 많이 줄여준다.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FDA에서 이 관련된 쪽을 많이 풀어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CT를 보고 CT를 가서 이제 쫙 하고 AI가 다 돌아가서 이걸 데이터를 쫙 내주면서 이 분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뭐
그러니까 렁시티, 그러니까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확률을 뭐 87%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그러면 의사가 보고 진단에 대한 도움을 줄 수가 바로 있겠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폐결절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질환 쪽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예. 요즘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인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 신한 제치료 스펙이라고 해서 코알라인 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진입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스펙이다 보니까 합병원이 들어오겠죠. 합병이 들어오는데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또 이쪽에 다 사람들이 아 이거는 새로운 영역이야 싶어가지고 막 따져보니까 아직 적절하게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 좀 힘든 상황들이 돼도 시총이 벌써 5천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합병 전인데.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성과 내는 회사들이 더 싸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또 따라 올라갔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냥 제가 처음에 드린 얘기는 그겁니다. AI가 산업에 침투해서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특화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변합니다. 앞으로 이게 숙제입니다. 저희의. AI가 또 어떤 산업에 붙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거 한국이 잘해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성과란 거는 확보가 되게 됩니다. 저도 좀 의외였는데 뭐 CNBC나 뭐 이런 외신들을 보다 보니까 아니 AI 얘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월가에서부터 AI 버블론이 나오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산업까지 주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 SNS에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 강의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교육청에서 2학기부터 챗GPT를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선생님들 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교육청에서 주관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산업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산업이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이제 퍼포먼스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소장님 지난번에 그 집에 있는 말하면 이렇게 듣는 뭐라고 지니야. 지니인데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올렸어요. 자기 아들 방에서 큰 소리 들이더래요. 시리야 숙제 좀 해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이제 과연 각 개별 대력들의 이제 이익과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 산업이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젖어들면서 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버블론이라는 것이 이제 과연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했는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의문적인 제 얘기는 생각보다는 빨리 그런 어떤 AI 관련주들의 버블론이 월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월가애들 원래 부품한 거 좋아하는데 일단 뭐 울고 물 대로 다 울고 먹고 나서 자빠지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나오는 게 버블론인데. 근데 뭐 버블론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매기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무슨 역할? 매기 시장 매기 역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버블이 있다라는 건데. 저 목포에서 올 때 저 수족관에 메기 한 마리 넣으면 이제 화로가 싱싱한 거.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거품론이 있대? 그럼 내 주식을 보는 거죠. 내 주식을 봤는데 진짜 거품일 수도 있는 거고 거품이 있는 것도 있겠죠. 거품이 없는 거라고 보면 오히려 더 확신을 좀 두드리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렇게 퍼포먼스 보였던 게 단기간에 식어버렸던 것도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꼭 그렇게 되라고 보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산업에 개화되는 부분들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막 이제 보이잖아요.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논쟁거리라고 봐. 2차전지도 지금 밸류 논쟁 붙고 반도체도 밸류 논쟁 붙고 그런 거기 때문에. AI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두 분이랑 그 종목을 어떻게 그 유추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김민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해준 수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 그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도 그런 관점에서 의료도 의료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과 좀 연결이 될지 그리고 수치로 어떻게 증명이 될지를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로봇 산업이라고 봐요. 로봇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는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에 대한 임팩트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로봇, 인공지능.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는 거죠.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는 것은 실적이에요.
실적을 마주쳐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퍼포먼스는 뭐냐면 기대감을 쭉 뽑았다가 약간의 조정 동안에 EPS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버티는 거고 EPS가 올라오는 게 느리면 결국 주가는 한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겠죠. EPS 따라 올라가겠죠. 그 얘기는 그 기대감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고 네. 뭔가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다가 아직 이 퍼포먼스가 안 보이니까 조금 조정폭이 좀 깊은 거죠. 근데 언젠가 이 산업은 개화되고 나면 다시 따라 올라가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봐요.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늦게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HBM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HBM을 만들려면 후공정이 필요하다. 결국 후공정에 따라서 이제 고성량 반도체 성능이 결정이 되니까 단층을 쌓는 것도 후공정 과정이고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전공정을 받다가 이제 전공정 니네 이제 그 한계는 끝났으니까 후공정을 우리 HBM으로 올려버릴 거야라고 보는 거죠. 이건 실적이 받침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오르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정말 왕이 될 상이 있는 종목들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에 있는 종목들로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원래 1차는 그 소나 말이나 닭이나 뭐 댕댕이나 다 따라 올라가지만 2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세밀해지죠. 그렇죠. 오늘 변화 중에 하나가 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게 뭔가 붙으려고 해서 못 붙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19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다 보니까 뭐 붙으려고 그러다 못 붙었고 이번에는 애플 때문에 뭔가 다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아니고 소니 아니요? 아니 그 메타버스 환경에 메타버스 환경에 AR 애플과 MS가 이러한 그 지금 펄어비스와 소니가 손잡는 것들 같은 거를 미리 시작을 했고요. 네. 쫓기는 건 소니예요. 따라잡아야 되는 게 소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지금 펄어비스랑 손을 잡다라는 개념입니다. 소니 참. 근데 아직까지 소니가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소니가 게임 회사랑 협업을 많은 협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에 텐센트 회사 그 엘든링 만든 회사 프롬소프트인가? 예, 그쪽에 손잡을 때 보면은 제3자 배상 유저항 중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아주 베스트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중견 게임사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7대3 이렇게 부릅니다. 더러워요. 그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이 게임사가 아닙니다. 7은 소니입니다. 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게 그들의 행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네가 게임을 만들어서 팔로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주는 게 더 클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잠식해 갑니다. 거기 가면서 나중에 좀 인기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분 참여해서 전략적 관계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건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펄어비스가 다음 게임에 대해서 진입을 했다는 거는 근데 펄어비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변화가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콘솔 쪽이거든요. 콘솔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자면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이런 하드웨어 쪽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는 하나의 징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를 잘 컨트롤 못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넷플릭스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와 오징어 게임 효과 때문에 우리 다 대박 나겠어.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제작 비용 플러스 요만큼만 니네 먹어. 나머지 성과 내는 건 다 우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큐가 확 되니까 제작 편수만 계속 늘려야 돼요. 저희는 이런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한계가 있었죠. 근데 게임은 좀 다릅니다. 네. 게임은 IP라고 하는 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소니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IP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IP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까지 넘겨버리면 그 회사는 하면 안 돼요. 네. 그 회사는 그냥 하청 업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IP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런 주도권을 봤었을 때 성과를 낸다. 그러면 앞으로는 컨텐츠에서 가장 바라봐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P. 네.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재밌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도전과 응전이 이제 같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애플과 MS와 소니 표준 갖고 지금 싸우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제 하나의 이제 각각 기계에 맞는 하나의 이제 제휴사들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범용화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애플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건데 그 원칙을 깨버린 게 애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화될 때까지 내 싸움도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기보다는 컨텐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여기서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보는 것도 흥미진진한 산업의 개혁 아니겠나 싶습니다. 퍼르비스 하시길래 뭐 또 컴투스인가 그것도 무슨 신작 나왔었어요? 제노니아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MMORPG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브라운 더스트 2 나왔다고 그래서 주가 성과 안 나왔다고 그래서 뭐 주가 폭락했는데 자세히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릴리즈한 겁니다. 개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리셔 입장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뒤에 뭐 다른 게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릴리즈한 그 퍼블리싱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오이즈가 만약에 브라운 더스트 2 매출이 제로 나옵니다. 예. 그래도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손해가 안 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신규 게임 나올 때 됐는데 기대감, 근데 초기 일매출 얼마 이거 갖다가 못 나오다 그러면 주가 폭락.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야, 모든 산업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 설명 듣다 보면 제가 입이 쩍쩍 벌어질 때가 있는데 저걸 언제 다 공부하고 언제 다 알아 싶었는데 지금 저는 약간 게임주들 한 열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 이쁘다고. 근데 다 이쁜 게 저도 기억이 아니고 나네요. 다 이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대부분 퍼르비스도 그렇고 아까 지금 살펴보니 컴투스도 다들 비슷해요. 내 위메이드 크래프톤 얘기했습니다. 위메이드 딱 크래프톤도 그렇고 예. 위메이드 딱밤 맞은 이후로 그때 한번 더 가고 나서 이제 쭉 뻗어가지고 완전히 막 쭉 뻗어 있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부실부실 일어나는데 요게 벌써 모여서 정배열 가는 애들은 희망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아직 정배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